여기서 자료 준비해 지난번에 이제 특임 장관 본인은 그런 입장에서 현실을 진단한다는 제가 그 정치에 몸을 담은 오래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만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 들어가서 국무위원도 하고 또 국가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하고 또 공직사회 청렴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국민권익위원장도 또 국무위원이 특임 장관을 했기 때문에 특임 장관은 국정 전반을 거쳐서 소통을 주로 직접 이제 또 국회와 관계를 하고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한번 이렇게 쭉 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뭐 소소한 것을 개량한다, 뭐 복지 정책을 어떻게 바꾼다, 교육 정책을 어떻게 바꾼다, 문체벌 규제를 어떻게 한다, 이런 개별적인 정책 같은 거 이거는 어느 정부나 어느 후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뭐 소위 나라를 좀 잘되게 각 부분을 선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결론은 그렇게 해야 소용이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70년 동안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주로 그런 데만 이렇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오늘 박근혜 조선실 계기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그 당의 입장은 나라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나라의 틀을 다시 짜놓고 그 새롭게 나라의 틀을 짜서 그 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틀을 하려면 우선 헌법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헌을 해갖고 나라의 기본적인 틀을 먼저 바꾸는데 되게 개헌 그러면 사람들이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70년간 누적된 이 나라의 모든 모습을 털어내고 앞으로 100년 통일 이후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나라를 기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개헌에 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1조에 헌법 1조에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자유당 독재나 5.16 군사 쿠데타 정부나 이 부패한 박근혜 정부나 다 민주공화국 그러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그리고 약자의 복지를 가치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아주 민주공화국의 성격을 분명히 이제 헌법 1조의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또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이 행사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집어넣어 갖고 이번처럼 대통령이 특정 개인에게 권력을 쥐어주거나 하면 이건 안 되는 걸로 박아놓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본권 문제. 2차 대전에 실패한 유럽들은 그들 헌법 1조에 다 인간의 존엄을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통일되면 1조에 인간의 존엄을 다뤄야 되겠지만은 통일될 때까지는 민주공화국의 정말 거론하고, 그러나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중을 헌법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그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한 부분은 국적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인간으로 고쳐야지. 그러고 이제 권력 분점에 가서도 정부가 국가 권력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상위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존중이 상위 개념으로 간다면 굳이 국가 권력을 제일 위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의 존엄을 상위 개념으로 두면 자연적으로 권력을 분권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 그래서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내각에 맡기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또 내각은 각 당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연립정부를 해야 하고, 이 연립정부는 지방정부와 분권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헌법의 정신이 분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나누어서 소위 함께 협치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 분권인데, 지방 분권을 하려면 지금은 행정구역 갖고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광역시와 기초, 행정 단계도 중앙정부, 광역, 기초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일단은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여야 합니다.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광역은 지금 광역시는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 1000만인데 저 세종시 같은 거는 30만도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광역시의 규모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광역은 인구 100만 단위로 전국의 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단위로 50개 광역시로 나누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시 2단계로 행정적 2단계로 하면, 우선 지방의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있잖아요. 이 기초자치단체는 선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장과 광역시장 선거를. 그리고 국회의원과 광역시장, 광역시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까지도 동시에 하는. 그래서 나라가 동시에 선거를 해서 똑같이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분권을 해서 출발하게 되면, 국회의원도 우선 50개 광역시에 한 군데 4명씩만 뽑으면 200명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100명 줄 수 있죠. 또 선거구도 100만 단위로 50개 광역시를 하면 50개 광역시에 한 광역시에 4명씩 뽑으면 200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00명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의광역시에 4명을 뽑게 되면 선거구제는 지금 소선거에서 대선거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행정구이 개편되면 선거구제도 개편되죠. 그리고 또 행정구이 개편돼서 100만 단위로 50개 광역시에 교육, 재정, 치안, 입법 이걸 다 넘겨주게 되면 중앙정부를 슬림할 수 있잖아요. 교육을 지방자치로 넘겨버리면 교육부를 해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치안, 행정을 지방자치로 넘겨버리면 행안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나 교육부를 없애고 중앙정부는 내각에다가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만 두면 위원회가 서로 상충되는 걸 조정만 하면 되니까 실제 예산의 집행은 각 광역시에서 교육과 치안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행안부와 교육부만 없애도 1년에 한 100조 가량의 예산을 지방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개 광역시에 100조면 한 광역시에 100만 단위 한 광역시에 2조씩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역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엄청 발전할 수 있겠죠. 중앙광역이죠. 이렇게 나라 틀을 바꿔놓고 그리고 더 중요한